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논술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시립대는 배제와 포용이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이것과 관점이 다른 나머지 두 제시문을 찾는 과정에서 주제, 즉 배제와 포용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잡아내거라. 문제 2번에서는 도표를 출제를 했고, 문제 3번에서는 이제 제시문의 입장을 모두 활용해서 두 개 제시문은 비판하고 두 개 제시문은 옹호하면서 주어진 현안 속에 녹여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전개하도록 하라.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제시문의 독해 내용을 파악하게 될 텐데, 어차피 어떤 입장을 택하든 나머지 두 제시문을 비판을 해야 되는 만큼 각각 지문의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하고 난 뒤 이 키워드에 대해서 모든 제시문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비판의 접근법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서는 지식의 자명성과 그러한 명증성을 이렇게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직관에 의해 자명하거나 이성의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확실성이 보장된 명제만 지식으로 편입시켜라. 그렇지 않고 신의 권위에 힘입어서 주어진 계시의 경우 이런 지식이 명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해주는 원칙을, 바로 지식의 원칙을 지킬 경우에만 지식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다. 그때에도 그 명제가 계시이기 때문에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이나 연역에 의하여 참이라고 입증될 수 있다.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어떤 명제를 지식 안에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하라. 이러한 지식의 엄밀성을 촉구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의 직관과 연역이라는 것이 과연 완전한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관이라는 것은 그때 느끼는 인식적, 순간적인 인식의 판단인데, 그것은 오류와 주관성, 사람마다 직관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 또 직관적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오류 가능성과 주관성을 내포하게 된다. 그리고 지식은 다양성과 또 상대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절대성의 기준만으로 선별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윤리적 규범과 가치체계 또한 늘 가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의 엄밀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비판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표준어의 다양한 계급 언어를 반영하자는 이러한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농민 그리고 노동자의 말까지도 시각을 넓혀서 모든 계급을 아우르는 표준어를 제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는 어떤 계급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표준어가 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개방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시문 나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면, 물론 표준어가 모든 계급의 말을 바탕으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주된 기준점은 있는, 즉 언어 규범인 만큼 취사 선택해서 다수가 사용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는 언어가 결국 표준어로 제정될 수밖에 없다. 표준어는 그 언어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의 언어 수준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언어의 사용을 위해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만큼 그들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점이 있을 때 집단의 안정과 조화, 통합을 위한 그런 원칙이 마련되게 되고 집단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타에서는 상대 의견 수용의 개방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그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편협성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된다. 아집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경계하라. 이렇게 골자를 간추릴 수 있다면,
매사에 마음을 열고 상대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은 얘기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비현실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다. 왕업을 이룬 군주나 성인 등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더 잘 보여준다. 나아가서 현실 생활에서는 형세, 즉 상황의 논리, 그때그때 상황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고,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이 상존하고, 그것은 상황과 여건이라는 주변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물일 뿐이며,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협성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식의 비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제11라에서는 빈곤문화의 전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빈곤문화의 다양한 병폐들을 열거하고 그와 같은 부정적 특성들이 시공간적으로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반복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빈곤문화를 답습하는 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자,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빈곤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강자, 가진 자의 논리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의 반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난민 문제에 적용한다면 개별 난민이 빈곤문화의 담지자라고 규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해당 난민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한 이후 빈곤사회의 병폐를 자력으로 극복해 주류 사회 내에서 모험적인 소수자 집단이 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하는 조치이다. 난민을 빈곤문화의 근원지로 규정해서 입국 자체를 막는 것은 기획운동, 기본적 인간 역량을 실현할 보편적 인권정신마저 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이 역시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문항별로 답안 전개 보게 될 텐데, 문제 1번과 3번은 학원 측에서 대학 측의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측의 자료가 설명이 너무 길어서 분량을 문제지 요구에 맞춰서 재작성을 했고, 문제 2번의 경우만 분량이 정확해서 대학 측 답안지를 활용했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를 요약한 뒤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아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먼저 가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가의 주제를 먼저 전면에 배치를 해주시고 키워드를 담아라. 그리고 이것과 달리 나 다는 무엇을, 바로 포용을 강조한다는 사실, 그래서 관점이 달라진다. 이어서 나의 내용, 그리고 나의 내용이 가와 어떻게 달라지고 다의 내용, 이것은 또한 어떻게 가와 다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1번에서 지켜주시면 될 것입니다. 가는 지식에서 종교의 논리를 배제하고 있다. 직관에 의해 자명하거나 연역으로 확실성이 성립되는 명제들만 지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신의 계시 등은 지식보다 더 명증적인 것이라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신의 권위에 힘입어 주어진 계시의 경우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원칙과 기준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지식의 토대와 명증성, 그리고 가치 척도를 보존하기 위해 지식과 모순되는 명제를 신의 계시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재심은 가와 달리 재심은 나와 다는 포용을 강조,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나는 농민이나 노동자의 말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귀족계급, 중산층의 언어만을 표준의 기초로 삼지 말고 농민, 노동자의 말까지 포함하여 제정하라고 주장한다. 표준의 제정에 농민, 노동자의 말을 배제하기보다는 포함시킴으로써 그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가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다는 상대방의 견해에 귀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형세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생각을 거부하는 태도는 마음의 병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스스로의 아집을 늘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자세를 강조, 배제의 입장을 담고 있는 제심은 가와 배치된다. 전체 640자 분량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쿠바 난민이 유입된 주와 그렇지 않은 주의 실업률을 가지고 이들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하되 가정을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일단 다른 모든 경제적 조건은 같고 단 하나 난민의 유입 여부만 변수로 파악해서 이런 도표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만약에 난민 유입이 없었더라면 마이애미의 이 기간 중 실업률과 다른 지역의 실업률이 어떻게 동일했어야 한다. 그런데 실업률의 격차가 마이애미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격차가 난민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같은 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보였을 것이다. 이 가정을 해준 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하에서 실업률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추론하라. 이러한 식의 답안 작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대학 답안지에서 표현만 학원 측에서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마리엘리토의 유입이 마이애미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입이 없었다면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등 다른 지역의 1979년과 81년 사이 흑인 실업률의 변화 추세가 동일했으리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은 마리엘리토의 유입을 제외하고는 마이애미와 비교 도시들의 경제적 환경 변화가 동일하게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마이애미 흑인 실업률이 이 기간 동안 2% 미만의 상승률을, 비교 도시들은 2% 이상의 상승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애미 흑인 실업률 변화분에서 비교 도시들 흑인 실업률 변화분을 빼고 가정을 적용하게 된다면 마리엘리토 유입의 결과 마이애미의 흑인 실업률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흑인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저임금 노동인구 유입으로 마이애미 미숙련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400자 분량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바로 배제와 그리고 포용이라는 1번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는 A씨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역시 학원 측에서는 찬반의 두 개 입장을 모두 서술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입장과 다른 답안지는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바로 비판의 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눈여겨보아놓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A씨에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나와 그리고 다를 비판해야 될 것이고, 비판 지문을 먼저 배치하고 옹호 지문을 후반부에 배치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식의 답안을 작성했고, 나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급의 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견해를 비판하고 농민, 노동자의 말에까지 시각을 넓혀 모든 계급을 아우르자는 시각을 갖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는 일종의 언어 규범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현실의 언어 수준을 고스란히 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언어 사용을 이끌어가는 이정표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리아 난민의 자국 내 수용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며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는 A씨 논리는 옹호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나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한 뒤 다시 이 비판을 토대로 해서 난민의 현안에 이렇게 용해시키는 서술 구조를 가지면 될 것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병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매사에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며 현실 생활에서는 형세의 논리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유연성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각각 처한 여건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 인간의 기대기보다는 자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 A씨의 태도는 적절하다. 전반부 서술이 될 것이고, 가는 직관에 의해 자명하거나 이성의 연역에 의해서 확실성이 보장된 명제만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지식체계를 형성하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잣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 사회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가치관도 국가 안정을 위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른 문화 및 역사적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유입된다면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및 종교적 질서를 동요시키고 구성원들과 갈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헝가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분명한 가치가 흔들린다면 헝가리 국민이 다시 제2의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해의 내용을 전개한 뒤 이것을 어디에 난민의 문제에 적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옹호하는 서술 방식 지키셔야 될 것이고, 라는 빈곤 문화의 다양한 병폐들을 열거한 후 이는 시공간적으로 재생산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빈곤 문화를 답습하는 자들과의 접촉 차단을 제한한다. 결국 개별 난민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누가 빈곤 문화의 복균자인지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차단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빈곤 문화의 확산적 속성 그리고 난민에 관한 정보 제약을 감안했을 때 자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A씨 의견에는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다. 1100자불량입니다. A씨에 반대하는 경우 가라를 비판해야 될 것이고, 가에서는 지식이란 직관과 연역이라는 이성의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신의 계시는 지식의 체계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간의 직관과 연역이 실제로 명정한 지식을 확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직관은 많은 경우 주관성에 빠져 오류를 낳는다. 따라서 분명해 보이는 한 사회의 가치관도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민자는 기존 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 체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이들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이가 되겠네요.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인식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입장은 지극히 근시안적 시각에 불과하다. 라는 빈곤 문화의 다양한 병폐를 열거한 뒤 이는 시공간적으로 재생산된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빈곤 문화를 답습하는 자들과의 접촉 차단을 제한한다. 하지만 난민들이 빈곤 문화의 담지자라고 규정지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개인적 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원인으로 인해 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생산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난민이 정착국가 국민을 오염시킬 것이란 가설만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을 저버린 처사이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반론 그리고 이 반론을 토대로 해서 현안에 적용하는 그러한 3단 구성을 정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는 초기 단계에 있어 특정 계급의 말을 대상으로 삼기보다 모든 계급의 말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담겨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난민 수용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은 다양성을 가로막는 처사이다. 난민 수용의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떠나 그러한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다양성은 혼란도 초래하지만 대부분 창의성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로부터 A씨 주장의 한계가 드러난다. 다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옳음을 배척하는 태도를 마음의 병이라고 진단한다. 즉 아집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A씨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자국 사정만을 앞세우는 이기성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하는 생명의 가치마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여 외면한다면 일시적으로 사회 안정을 얻겠지만 장기적으로 윤리적 패배라는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역시 후반부 구성에 있어서는 자신이 옹호하는 지문의 내용을 간추리고 이것을 어떻게 현안에 적용해서 주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